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6.3 대선이 이제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전과사범이죠. 전과사범에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입니다. 형사범죄 피고인인데, 그런 이재명을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89.7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대선 후보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서 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번 주 출마를 선언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또 개혁신당 이준석, 진보당 김재현 후보 등의 경쟁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 지금 레이스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등판으로 대선판에 지각 변동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죠. 그런 배경에는 한 대행의 잠재적인 득표율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경우 국민의힘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 중 누가 출마하더라도 오자 대결에서 25%의 지지율로 이재명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오자구도에서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할 경우 지지율이 38%에서 4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2%에서 43%에 머물고 있는 이재명을 최대 1%포인트 차이까지로 따라붙고 있는 것입니다.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과 맞대결을 펼쳐도 한 대행의 경쟁력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5일, 26일 이틀간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통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1,000명 정도를 샘플로 합니다. 그런데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대행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경우 대선 오자 구도에서 25%의 지지를 받으면서 2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출마할 경우 이재명 42, 한덕수 25, 김문수 13, 개혁신당 이준석 7, 진보당 김재현 1%, 없음 잘 모름 13%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한동훈이 나설 경우에는 이재명 43, 한덕수 25, 한동훈 16, 개혁신당 이준석 6, 진보당 김재현 1%, 없음 잘 모름 10%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홍준표 후보가 나설 경우 이재명 42, 한덕수 25, 홍준표 16, 이준석 6, 김재현 2, 없음 잘 모름 10%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은 42%, 43%를 넘지 못했고 없음 잘 모름도 10에서 13%를 기록했습니다. 3, 4%포인트 정도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한 그런 수치입니다. 대선 오자 가상 대결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해보면 이재명은 42에서 43%,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25%,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후보별로 13에서 16%, 이준석은 6에서 7%, 김재현이 1에서 2%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를 합칠 경우 38에서 41%의 득표율로 이재명과 박빙 대결을 펼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에서는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이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서는 그런 대세론을 보여줬는데, 한덕수 대행을 대입하니까 지금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후보로 선출되기는 했지만 비호감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대행이 이번 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또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선출되는 후보와 한 대행이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을 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반 이재명 빅텐트까지 더해지면 대반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가 극적인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대선을 하루 앞두고 정몽준이 노무현 지지를 철회하기는 했지만 분위기를 뒤집지 못했고
오랫동안 대세론을 누리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제치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역전을 이뤄냈던 것이죠. 이번에도 충분히 재현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 달리던 이재명을 제치고 0.73%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던 것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시키고 또 여론 지지율 6, 7%로 캐스팅 보트를 쥔 이준석을 반 이재명 빅텐트에 합류하도록 포용력을 발휘하면 역전 시나리오는 더욱 확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단일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양상을 보이거나 아니면 존재감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은 단일화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지만 막판에 빅텐트에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대행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급상승한 4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대행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보수층에서 지난 조사 대비 7%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보수층의 긍정평가율은 지난 조사에서 70%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77%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9%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이 흥행을 불러일으키면서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추대식으로 후보 경선 흥행이 참패하면서 3%포인트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45대 33으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파를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31%를 기록하며 1위를 달렸습니다.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각각 23%, 안철수 후보는 8%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20%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18, 홍준표 16, 안철수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최종 선고와 관련해서 국민 44%는 유죄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44%였고 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역별로 광주 전라에서 무죄 판결 기대가 컸고 대부분 유죄 판결 기대가 컸습니다. 서울은 유죄 판결 기대가 55%, 무죄 판결 기대가 37%, 대구 경북은 61대 32, 부산 울산 경남은 52대 41로 유죄 판결 기대가 높았습니다. 반면 인천 경기와 대전 세종 충청, 강원 제주에서는 1, 2%포인트 차이로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광주 전라에서는 유죄 판결 기대가 30%, 무죄 판결 기대가 62%로 무죄 판결 기대가 압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전라에서 유죄 판결 기대가 30%나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전라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28%가 긍정평가했습니다. 최근 들어 여론조사에서 호남 여론은 꾸준히 30% 안팎은 이재명을 반대한다, 이런 여론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가 완성되고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반명 호남 세력이 빅텐트에 합류할 경우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편 30일로 예상되어 온 한대행의 사태는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해군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관할하는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이 30일 방한하는데 한대행이 접견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30일 사태는 어렵다고 한대행 측이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태 일정은 하루 이틀 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내일이죠. 국민의힘이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발표합니다. 물론 2차에서 과반 득표를 하는 후보가 있으면 바로 후보로 결정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과반 달성 후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일 국민의힘이 후보를 2사람으로 압축하고 또 곧이어 한대행이 사퇴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점인 내달 3일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선출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한대행과의 단일화, 또 빅텐트 논의 등의 정치 이벤트가 지금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인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물론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대선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